하고 있는 좋은 가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클라이언트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이렇게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클라이언트분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은 좀 어떨까 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원하는 방향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수긍하시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보여드릴 때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레디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딱 디자이너 같아 보일까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아무래도 센터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센터의 느낌이 또 너무 확 살아나면은 또 약간 좀 공기업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니까 그것도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일단 또 캐릭터에서 센터에서 원하셨던 방향 귀엽게 무조건 귀엽게 친근하게 아무래도 약간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거는 솔직히 학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실무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실무에서 점점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만 혹시 그 디자이너분만의 팁이 있으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팁은 없는데 저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말로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실물로 봐야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면서 조율을 하면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자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른 그 방향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죠. 스케치를 하고 여기다 이제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지금 기본형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모티콘을 할지 이제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추고 저희는 이제 디스토리라고 해서 디자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의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007년에 제가 오픈을 해서 되게 오래됐죠. 제가 나이 35이에요. 그래서 시각, 브랜드, 포장, 환경까지. 환경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뭐 3D로 뭐 조감도를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 디자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고 디자인이 나오면 로고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벽면 디자인, 그죠? 그다음에 뭐 안내 사인 이것도 하나의 환경 디자인과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각 쪽이니까 시각을 환경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다 이제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일을 나눠서 만든 뭐 2개, 3개, 뭐 4개, 5개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거를 클라이언트하고 우리 디자이너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보고회 발표도 대표님께서 제가 하고 지금 이렇게 해드린 것처럼 발표하고 또 뭐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작업적인 부분은 또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작업자한테 또 설명해주고 근데 큰 맥락은 제가 이제 PM으로서 이제 잡아 나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우리 보면 디자이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작업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두 분이 엮어줘요. 근데 처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 핸들링을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성이나 디렉팅을 처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작업적인 부분은 이제 소통을 이제 하게끔. 저작권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요즘 논문으로도 엄청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IDSC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막 활용을 했어. 근데 딴 데서 톡톡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는 분명히 디자인 안 해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살짝 뭐 꺾어서 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어요. 네. 구멍 뚫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디자이너가. 근데 우리는 그걸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방어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IP라고 해서 상표 출원 등록을 해야 돼요. 특허인가요, 그게? 그게 특허죠. 특허청에서 하는. 아. 그거를 출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디자이너가 여기 구멍 하나 뚫어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걔한테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죠. 근데 걔가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아이디어야 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이제 상표 출원 등록 특허청에 그게 딱 돼 있으면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심판할 수 있죠. 그러면 디자이너들도 그게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디자인이 다른데 침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청에 들어가면 그다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보고 그것도 하나의 시장 조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게 사실 없긴 없는데 그래도 항상 특허 사무실에다가 보여주고 이게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죠. 공공기관이면 우리 뭐 센터도 되고 네. 인전시도 되고 일단은 공공기관하고 일반 기업하고 사실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똑같아요. 클라이언트는 똑같은데 시장 조사할 때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트렌드하게 갈 수도 없고 맞죠. 일단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더 그래서 디자인 조사할 때도 공공 쪽에 좀 시장 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죠. 일반 기업들은 일반 뭐 외국 사례도 좀 가져오고 하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만약 시를 한다 그러면 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제 타겟층을 여러 가지를 같이 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설명할 때도 시에다가 만약에 동그라미 세 개를 이렇게 겹쳐놨잖아요. 그럼 이거 왜 겹쳐놨어요? 그랬을 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인천시를 상징하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을 상징하고요. 이거는 기관을 상징합니다. 그럼 전부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의미가 담겨 있어야 담겨있고 되는 색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이게 도형 하나도 의미가 있으면 다 의미가 있어야 되죠. 색도 그렇고 디자인 회사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항상 돈이죠. 자금에다가 더 어려운 거는 항상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과제를 매번 다르잖아. 이게 연결이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디자인을 만약에 로고 하나 하면 그냥 끝나잖아. 그죠? 더 이상 물론 그걸 그 후속으로 뭐 카탈로그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고 끝나면 항상 새로운 기업을 또 계속 알아봐야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영업 아닌 영업도 많이 하고 막 어디 막 모임 있으면 모임도 막 가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년 되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이게 이제 좀 된 거죠.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든지 근면 항상 꾸준히 하고 이제 디스토리라고 하면 시각, 포장 그리고 캐릭터, 환경 요걸 조금 얘네들한테 맡기면 어쨌든 손해도 없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좀 심어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할 때 손해 아닌 손해가 있어요. 손해 볼 때가 있어요. 항상 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대신 그 업체가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게 그러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멀리 보라는 거죠. 이게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듯해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손해긴 하지만 좀 나와 오래 갈 수 있는 업체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크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되느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조금 인턴이라도 저는 먼저 현장에 빨리 뛰어들어라.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꼭 디자인 관련된 쪽으로 하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반 회사라도 들어가 봐요. 내가 일반 회사, 만약에 뭐 인턴 자리에 일반 회사라도 있으면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분명히 뭔가 뭐 표라도 뭐 만들어 와 했을 때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뭔가를 표를 역량을 거기에 보여주는 거야. 일반 기업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꼭 들어가서 사회 경험은 필요해서. 뭐 관공서나 아니면은 기업, 만약에 뭐 우리가 이 기업들이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모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넣으세요. 아무거나 내지 말고. 대신 금액도 어떤 사람들은 금액도 보긴 하더라고요. 그죠? 금액은 무시는 못하지만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건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야 하면 난 했으면 좋겠어. 금액이 1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이상으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마케팅팀이 들어가고 기획팀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디자인에 조금 어쨌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디자이너들하고도 소통도 잘 될 거고 기업하고도 소통이 잘 되죠. 그게 내가 무조건 디자이너니까 디자인 부에 들어가야 돼 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넓게, 직업군은 넓게. 근데 일반 회사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주진 않거든. 특히 신입들한테.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더 장점을 여기다가 녹여보라는 거죠. 막 외부 그거를 환경을 안 받고 싶어. 막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돈 때문에 막 일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이렇게는 안 나오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게 저의 큰 목표고 또 나중에는 이제 디자인 컨설팅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잘 우리 이렇게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디자인 회사를 하시겠다고 있으면 제가 조금 도움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저는 그게 목표예요.